여러분,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한때는 친한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모두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과의 친밀함이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약점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야 깨닫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을 비밀로 해야 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것을 더욱 감추고 비밀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노후챙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분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런 습관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노년이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특히 재산, 건강, 가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에 적절한 대화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자신의 대화 방식을 되돌아보고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 안에서 생겨난 갈등과 문제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내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선배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가족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몇몇 이웃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 중 한 분, 박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의 장로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죠. 할아버지의 손자의 문제에 대해 듣자마자 박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 손자의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고 마을 청년회의 몇몇 회원들을 불러 손자를 위한 특별 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손자를 위한 것이라 여겼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손자는 학교와 마을에서 자신의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아로 취급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고립되어 갔죠. 손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개입은 결국 손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알아봤듯이 가족 간의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외부인의 개입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남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문제에 개입하려 할 수 있고 이는 때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들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은 결국 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내부의 고민이 사라졌는데도 밖의 외부인들에게는 여전히 입방아에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남들은 그저 본인들의 재미를 위해 여전히 이런저런 소리를 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 그리고 후회에 대해 너무 깊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고 공유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평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누구에게나 자주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러한 공유는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실패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그러한 인식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너무 자주 그리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그리게 하며 타인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대해 아예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통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깨닫은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명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비밀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실수와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입니다. 인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존경하며 앞으로 마주할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꿈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젊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